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건국하는 데 큰 공을 세웠던 정도전은 그의 고조 할아버지 정공미, 봉화정 씨의 시조로 봉화현의 호장 고을아전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러나 정공미의 자손들은 이런저런 낮은 벼슬을 하며 대대로 내려오다가 정도전의 아버지 정운교에 이르러 집재학 같은 중앙의 제법 높은 벼슬을 지냈다고 합니다. 한편 그의 외가는 노비의 혈통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도전의 아버지는 어릴 적에 어머니를 여의고 대대로 살아온 봉화를 떠나 영주 등지에서 한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개경에 와 벼슬을 하게 되면서 정도전도 아버지를 따라 개경에 와서 살았고, 아버지의 친구인 목은, 이색 등에게 글을 배웠으며 이색의 제자인 정몽주, 이숭인 같은 이들과 친구로 사귀며 어울려 놀았고, 재질있고 머리가 총명하므로 동료들과 함께 벼슬길에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1375년 원나라의 사신이 되어 명나라를 치기 위해 합동작전을 상의하러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는데, 이인임을 비롯한 친원나라파는 원나라의 사신을 맞아들이려 했지만 정도전, 권근, 이숭인 등 청년그룹은 이를 한사코 반대하며 아예 관련된 직무조차 돌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조정에서는 정도전을 나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이때 정도전은 혁명적인 꿈을 꾸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6년을 보내는 동안 나라는 더욱 어수선해졌고, 남쪽에서는 외부가 끊임없이 침입하여 노략질을 일삼고, 북쪽으로는 홍건적이 때로 몰려와 닥치는 대로 약탈을 일삼는 것을 그가 울분만 토하고 있기에는 현실이 너무 급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조정에서 그를 다시 등용할 낌새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1383년 가을에 그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호련히 발길을 북쪽으로 돌렸습니다. 이성계는 당시 함흥에서 동북도 도지휘사로 있었으며 침입해오는 야인을 물리쳐 큰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이런 이성계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가 이성계의 군막에 이르렀을 때 기강이 엄숙하고 대오가 잘 정돈되어 그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힘이 새겨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처음 대면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아무튼 용과 봉의 만남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몇 번 이성계와 정도전은 비밀리에 만났고, 무슨 줄을 댔는지 아니면 이성계의 주선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정도전은 그해 가을 조정으로부터 전교부령이라는 보잘것없는 벼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절사 정몽주 밑에 들어가 명나라에 가서 공민왕의 뒤를 우왕이 이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때 정도전은 남쪽 금능의 도읍을 정하고 무서운 기세로 뻗는 명나라의 국력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돌아와 친명정책에 대한 소신을 더욱 다졌으며, 그는 더 높은 벼슬을 받아 1387년에는 남양부사로 나가 선정을 베풀었다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이성계 일파는
위화도 해군을 단행한 뒤 우왕을 폐하고 창왕을 새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성계는 맨 먼저 정도전을 중앙으로 불려올려 대사성으로 삼았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이색, 정몽주와 길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몽주는 고려 왕조를 지켜야 한다는 파였고 정도전은 새 왕조를 세워야 한다는 파였습니다. 정도전은 하나씩 치밀하게 일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사전의 혁파였는데 당시 대대로 이어온 귀족들은 토지를 독점하여 국가 소유의 토지보다 훨씬 더 많이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호족들의 사전을 일정량만 제외하고는 모두 관가에 돌리게 한 것입니다. 사전의 혁파는 이성계의 적극적인 뒷받침으로 단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색 등 예전 신하들은 예법을 함부로 고칠 수 없다며 반대를 했고 여기에서 또다시 수구파와 개혁파가 결정적으로 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1389년 그는 조준과 함께 청왕을 폐하고 공양왕을 새 왕으로 받드는 일을 추진하여 공신이 되었습니다. 그는 공양왕에게 형벌과 상을 바르게 시행하라고 건의했다가 1391년 수구파에 의해 유배되었습니다. 이때 이성계는 그를 또 불러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성계가 해주에서 사냥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다치자 김진양 등의 구신들은 이 틈을 타서 조준, 남은과 함께 정도전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리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공양왕은 그를 예천의 감옥에 잡아 가두었는데 이성계의 주선으로 위기를 벗어난 광주로 유배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는 이성계의 주선으로 다시 조정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정도전 등 개혁파는 서둘러 이성계를 왕위에 오르게 하여 잘못된 묵은 제도를 개혁하는 일이 오로지 그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새 왕조가 들어선 뒤 7년 동안 그는 눈부신 활동을 해냈습니다. 그가 헌신의 힘을 다해 단행한 것은 천도였습니다. 고려의 옛 신하와 세족이 도사리고 있는 개경은 언제나 저항의 기세가 깔려 있었기에 처음에는 도읍지를 계룡산 근방에 잡으려고 하였으나 너무 후미진 곳이어서 양주 일대를 도읍지로 물색한 것입니다. 이성계는 정도전의 적극적인 찬동과 무학의 동의로 양주 땅 삼각산 아래의 도읍터를 잡았습니다. 1394년 태조 3년에 한양 땅의 궁궐과 성곽의 축조가 시작되어 10개월 만에 왕도의 면모를 완성하였습니다. 이즈음 중심 궁궐인 경복궁의 방향을 놓고 정도전과 무학의 의견이 엇갈려 정도전은 북악산을 주산으로 하여 남쪽을 향해 남산을 진산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고 이에 대해 무학은 인왕산을 진산으로 삼고 궁궐이 서북방을 향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도전은 전례대로 임금은 북쪽을 의지해 남쪽을 향해 앉아야 하고 신하는 남쪽에 앉아 북쪽을 향해야 한다는 이론을 내세워 경복궁의 위치를 정도전의 뜻대로 잡았다고 합니다. 정도전은 한양 천도와 함께 조선의 본궁인 경복궁 건설에 참여해
그 이름을 짓고 새 나라의 틀을 만드는 등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디자인한 전략가였습니다. 이성계는 두 번째 왕비인 강씨에게서 두 아들을 두었는데 그중 막내인 방석을 애지중지하여 그는 남달리 영리한 이 막내둥이를 잘 다듬어 왕위에 앉히려고 세자로 삼았습니다. 이때도 정도전의 지원이 큰 힘이 되었는데 정도전은 방석의 교육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자연히 앞왕비인 향처의 소생들은 정도전 등 권신들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용맹과 슬기를 자랑하는 넷째 방간과 다섯째 방원의 감정은 더욱 들끓었습니다. 왕자들은 각기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씨 왕조가 건국된 뒤에도 사병을 해산하지 않고 왕자 저택의 시의라는 명목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불안한 요소로 생각하였고 특히 세자가 어린 판국이라 불안은 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정도전은 사병 조직을 해산시켰습니다. 그래도 왕자들 사이에 계속 세자의 자리를 노리는 분위기가 감돌자 왕자들을 행정감독 따위의 명목으로 각 도에 분산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 명나라는 새 왕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사건건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기된 것이 요동정벌입니다. 요동은 우리 옛 땅이니 다시 찾자는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성계의 위화도 해군으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자는 뜻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도전은 손수 진도를 만들어 중앙의 관리는 물론 각 지방의 군사들에게 군사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왕자들을 각 도의 절제사로 삼아 군대를 관리하게 할 계획을 세웠는데 방언은 전라도로 방번은 동북 방면으로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든 왕자들의 병권을 완전히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힘으로만 살아온 왕자들은 한낱 힘없는 바지저고리가 되는 꼴이었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방언이 풀어놓은 첩자들에게 걸려 모두 방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이성계는 궁중에서 심한 해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방언은 더 이상 때를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방언은 모든 동정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정도전, 조준, 남은 등 조정중심 세력의 움직임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궁중은 왕의 병으로 근심이 쌓여 있었는데 정도전, 조준, 남은은 찻집에 모여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방언은 형 방의와 방간을 불러들이고 처남 민무구, 민무질과 하수인 이지번을 동원했습니다. 왕자들은 사병 혁파 때 무기를 모두 버렸는데 방언의 아내가 감추어둔 철창 따위를 들고 밤에 정도전 일파가 모여있는 남원의 첩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종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고 정도전 등은 정자에 불을 밝혀놓고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방언 패거리들이 이웃집에 불을 지르자 담소를 나누던 이들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졌습니다.
방언의 종 소군이 정도전을 끌고 와 방언의 발 앞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정도전이 말했습니다. 공이 예전에 나를 살려주었으니 지금 또 한번 살려주시오. 그러나 방언은 정도전을 칼로 치라고 명했습니다. 이방원은 정승조준을 불러오게 하여 앞에 무릎을 꿇리고 말하기를 정도전과 남은 등이 어린 얼자를 세자로 세우고 우리 형제를 없애려 함으로 우리 약한 자가 먼저 손을 쓴 것이요. 조주는 떨면서 말했습니다. 저들이 한 일을 우리는 모르오이다. 방언은 조준 등을 앞세우고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왕은 궁궐 안 정자에 나가 병을 돌보고 있다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제가 의사들을 동원해 이들을 치자고 건의했지만 형세가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방언은 적통의 장자로 세자를 세워달라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성계는 마지못해 둘째 방과를 세자로 삼았습니다. 이성계는 왕위를 방과 즉 정종에게 물려주고 함경도 함흥으로 들어가 세상 인연을 끊고 불교에 참여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정도전은 개혁파였습니다. 그가 비록 고려 왕조를 저버렸지만 자신을 장량으로 비유했는데 장량은 나라를 세운 뒤에 사냥개는 써먹힌 뒤 늙으면 주인에게 잡아먹힌다는 논리로 조정에서 물러나 야인 생활을 한 탓으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지만 정도전은 끝까지 일을 벌이다가 욕심이 과했던지 결국 역사 속으로 비명에 가셨지만 고려 말 정치적 경제적 모순을 바로잡고 조선을 건국하여 통치를 마음껏 실천한 인물임에는 틀림없다고 하겠습니다.